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선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선도는 PV 선도인 지압 선도, 그리고 수인 선도, 약스프링 선도, 연속 지압도 4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PV 선도와 수인 선도가 되겠죠. 이 PV 선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PV 선도 왜 찍는 건지, 수인 선도 왜 찍는 건지, 약스프링 선도 왜 찍는 건지를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내가 목적을 모르고 이 그래프를 보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기관사로서 내가 PV 선도를 찍었는데 Pmax 값이 너무 낮아. 혹은 너무 높아. 이걸 보고 엔진에 지금 결함이 있네? 문제가 좀 있네? 어디에 파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연소? 연료? 혹은 배기? 어느 파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잘 유추해내는 것이 기관사의 능력이겠죠?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고 기출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선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초 개념들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도라고 하면 보통 PV 선도, 수인 선도, 또 약스프링 선도, 그리고 연속 지압도 이렇게 총 4개가 나오는데요. 이 4개의 선도들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선도, P, 압력과 최적을 나타내는 우리 보통 이런 바나나 같은 선도를 많이 보잖아요. 이 선도를 찍는 기계가 무엇인지 우선 보겠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걸 보통 우리가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학 지압기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 엔진의 테스트콕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엔진의 테스트콕에 이 친구를 연결을 하게 되면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면서 압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피스톤을 잡아 올리게 되겠죠. 그럼 이 스프링의 어떤 장력을 이기면서 이 친구가 요 기록펜 레버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아까 열심히 봤던 바나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마이약 지압기의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동영상 보시면 테스트콕에서 나오는 그 실린더 내 압력이 지압기의 피스톤에 전달이 되고 레버가 그 압력을 지금 스프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압기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 말고 전자식 지압기 같은 것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PV 선도를 그릴 때 우리가 P, V죠. 그리고 최적이 여기가 가장 낮아요. 가장 낮다라는 건 압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TDC, 그리고 여기가 BDC가 되죠.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 자, 여러분 흡입을 하게 되면 피스톤이 빨아들이죠. 피스톤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최적이 점점 증가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흡입 했어요. 피스톤이 BDC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압축 올라가요. TDC까지 올라갑니다. 빵! 폭발하고 Pmax 찍고 최대 압력이죠. Pmax가. 그리고 배기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배기를 할 때는 다 밀어내니까 피스톤이 다시 TDC까지 올라오죠. 그러고 다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바로 PV 선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PV 선도로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뭘 알 수 있어요? Pmax를 알 수 있죠. 근데 Pmax 말고도 P콤프라는 것이 있거든요. 얘는 최대 압력, 얘는 압축 압력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Pmax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 면적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 PV 선도에서 이 면적은 일한 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기관의 효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걸 보면 엔진의 테스트콕에다가 내가 마이약 지압기를 연결을 해주고 그 압력에 의해서 여기 안에 있던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이 레버가 바나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PV 선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나 그래프에서 어떻게 평균 유효 압력을 구하느냐. 평균 유효 압력 하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지시마력 IHP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75 곱하기 60분의 PLANK 단위는 PS였죠? 여기서 말하는 이 P가 평균 유효 압력이었죠. 그럼 이 평균 유효 압력을 알아야 내가 지시 마력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 유효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지압도의 면적과 지압도의 행정의 길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CS는 스프링의 정수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 지압기에서 스프링의 강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바나나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스프링 정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우리가 평균 유효 압력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면적은 여기 여러분 옆에 보시는 것처럼 플래니미터라는 면적계가 있어요. 이 면적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압 선도를 찍을 수 있는지 옆에 간단하게 보면 테스트콕을 오픈하고 폭발가스를 배출한 다음 그리고 테스트콕에 아까 체결 너트 체결해서 지압기 인디케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Pmax, 수인 선도, PV 선도 그리고 약스프링 선도를 찍어요. 네, 그래서 기간의 부하라 조절하면서 뭐 50%, 75%두 종류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유효 압력을 구할 때는 그 나온 우리가 찍은 PV 선도를 통해서 플래니미터로 이렇게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PV 선도를 찍어보면요, 여러분. 2행정의 PV 선도와 4행정의 PV 선도가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2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 이 우리 흡입하는 요 파트 있죠. 흡입하는 요 파트가 대기압, ATM이 대기압 1기압을 얘기하죠. 1기압. 대기압 선에 거의 붙어서 갑니다. 그죠? 근데 4행정의 PV 선도를 보면 흡입하는 구간이 여기가 이 P0이 대기압이거든요. 대기압 밑으로 갔다가 이 올라가죠. 그리고 배기하는 것까지 좀 자세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요 파트가 조금 자세하게 그려지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그거는 2행정과 4행정의 사이클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 2행정 같은 경우는 실린더 내에 뭐가 있었죠? 소기공, 포트가 있었죠. 이 포트를 통해서 피스톤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뭐와 뭐를 동시에 합니까? 흡기와 배기를 동시에 했었죠. 2행정 같은 경우는. 근데 4행정 친구는 실린더에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달려있기 때문에 흡기와 배기의 행정이 각자 나눠지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프가 이런 차이점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행정은 다 대기압에 붙어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포트 구멍이 결국에는 대기압의 압력과 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요 그래프를 일단 중요하게 볼게요. 얘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보면 흡입하죠? 피스톤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압축합니다. 빵 하고 그리고 배기를 하면서 대기압선에 가까우다가 흡입하면서 대기압 이하로 내려가죠. 대기압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왜죠?
여러분 우리 진공 청소기 생각하시면 되죠. 압력이 낮아야 저진공, 저압력이어야 바깥에 있는 뭔가가 들어오죠. 피스톤 빨아들일 때도 그 주사기 빨아들이는 거 생각해봐도 같은 원리죠. 여기까지가 PV 선도이고요. 지압 선도. 근데 내가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어디를? 요 상부. 분사가 시작되고 연료에 그 다음에 연소하고 후연소까지 이루어지는 요 단계를 요 윗부분이죠. 이 윗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수인선도입니다. 왜? 내가 연료가 언제 착화되고 언제 폭발하고 이런 것들의 시기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부에 있는 부분을 늘어뜨린 그래프를 우리가 수인선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약스프링 선도가 뭐냐면 스프링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 바나나 모양의 지압 선도를 찍기 위해서는 고 스프링을 썼다면 내가 이 대기압선에 거의 붙어 있는 흡기와 배기 파트 있죠, 여기. 흡기와 배기 파트는 압력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저압의 스프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스프링 선도인 거죠. 그럼 내가 흡기와 배기의 어떤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그 구간, 요 구간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스프링의 강도를 낮추면. 그 컨셉이 바로 약스프링 선도입니다. 목적이 다르죠. 수인 선도는 폭발하고 분사하고 착화하고 연료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약스프링 선도는 흡배기 밸브의 개폐 시기를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인 선도를 보면 연소 상태를 더욱 자세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손으로 끈을 당겼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상사점의 부분의 지압도를 옆으로 확대한 선도이다. 그래서 최고 압력 Pmax와 그리고 연료 분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분사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착화 지연은 어딘지, 연소 상태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다 연료, 그 다음에 연소,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바로 수인 선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압축 압력,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이거를 P 콤프라고 하고요. 최고 압력을 P 맥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인 선도를 통해서 P 콤프와 P 맥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그래프는 되게 눈에 익으셔야 돼요. 우리 그 연소의 4단계 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A 지점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A 지점, 연료의 송출 시작. 연료가 이제 송출되기 시작하고 B에서 연료를 분사합니다. B에서 연료 분사. 연료를 분사한다고 해서 바로 얘가 빵 하고 터지는 건 아니죠. 우리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압축 착화 방식이기 때문에 고온, 고압의 그 일정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만 분무가 됐을 때 얘들이 팍 하고 스스로 발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사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착화가 일어나죠. 착화. 그리고 착화가 일어나면서 빵 하고 이제 터지는데 이 구간에 내가 제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제어 연소 기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제어가 가능한 구간이 나오죠. 그게 바로 제어 연소 기간. 그리고 연료 분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후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연료가 분사되고 나서도 아직 착화가 되지 않는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착화 지연 기간이라고 하죠. 여기 착화 지연. 그래서 이 수인 선도도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이 그래프를 나눠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약 스프링 선도가 나오죠. 설명했습니다. 약한 스프링을 사용해서 뭐를 보자 하는 거예요? 대기압선에 붙어 있는 흡기와 배기 파트, 밸브의 개폐 시기,
지압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보통의 지압기는 스프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약한 스프링을 우리가 써가지고 이제 대기압선에 가까운 애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정수가 작은 스프링을 사용하여 흡배기 작용과 밸브의 개폐 상태를 자세히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약스프링 선도이다. 그래서 약스프링 선도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이 그래프만 보면 선생님도 순간 뜨악 싶은데 차례대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P고 여기는 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흡입부터 시작할게요. 자, 최적이 증가해야 되죠. 흡입이니까 내가 피수를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흡입 했어요. 압축하니까 빵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위에 파트는 제가 안 그린 거예요. 생략한 거죠. 그리고 폭발하고 이제 배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배기 밸브 열리는 이 구간 있죠. 예, 급격하게 압력이 낮아지죠.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쭉 가스를 빼고 다시 대기압선에 붙었다가 내가 또 흡입을 하게 되니까 흡입을 할 동안에는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배기 밸브가 이 시점에서 열렸구나. 그리고 흡입을 이 시점에서 시작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흡배기 밸브의 개폐 시기를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약스프링 선도다. 그리고 이 연속 지압도는 보시면 1.5 메가파스칼, 2.5 메가파스칼, 5.5 메가파스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 메가파스칼은 지금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 시에 걸리는 이제 이 압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회전하는 거죠. 연소 과정. (2.5 메가파스칼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리고 쭉 올라가는 이 부분, 여기서 드디어 얘가 뭘 하는 거예요? 연소를 했다고 할 수 있죠. Pmax를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 연속 지압도를 통해서 엔진이 시동 시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고 압축과 연소 과정에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엔진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문제를 진단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얘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래프들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고 내가 지금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추해 보는 거죠. 유추. 그래서 일단 정상 범위가 지금 요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 범위가 여기고 정상 범위가 여기다. 그리고 정상일 때 Pmax가 요거다. 정상일 때 Pmax가 요거다. 정상일 때 Pmax가 요거다. 근데 지금 나의 엔진이 요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요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요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천천히 볼게요. 얘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정상의 Pmax가 여긴데 낮죠. 얘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Pmax 값이 낮다. Pmax 값이 일단 낮고, 그 다음에 Pmax의 시기도 보시면 차이가 좀 나죠. 얘는 여긴데 얘 여기 있잖아요. 좀 Pmax에 늦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2번의 문제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죠. 정상보다. 얘는 Pmax의 값이 너무 크다. 뭐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디젤 로킹.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볼게요. 얘는 정상이 여기인데 지금 얘가 낮죠. 얘도 낮은데 얘도 낮아요. 근데 무슨 차이냐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얘는 지금 다 낮아. 후연소 구간까지, 그리고 압축 압력, 우리 P콤프도 낮고 Pmax도 낮아요. 후연소 부분도 낮고 전체적으로
압력이 낮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을 보면 일단 Pmax 값이 낮다라는 거는 정확한 타이밍에 연료 분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Pmax 값이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얘도 맥스 값이 너무 낮죠. 이 맥스 값의 차이로 우리가 연소 상태를 파악할 때는 결국 타이밍 문제예요. 어떤 타이밍? 연료 분사 타이밍. 연료 분사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피스톤이 상사점 TDC에 왔을 때 분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피스톤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분사되면 안 좋겠죠. 딱 TDC에 왔을 때 얘가 빵 하고 뿌려져야 가장 최대의 효율을 우리가 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분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늦게 분무를 하게 되면 Pmax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Pmax 값이 낮네? 그죠? 아, 이거 지금 분사 시기가 늦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뭐겠어요? 분사 시기가 너무 빠른 거겠죠? 왜 분사 시기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죠? 피스톤이 아직 상사점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미리 분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압축, 착화가 되려면 멀었는데 분무는 막 많이 하니까 아직 폭발하지 못하고 계속 분무되는 애들이 모이겠죠? 그럼 걔네들이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지는 게 뭐였어요? 디젤 노킹이었죠. 그래서 디젤 노킹에 의해서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Pmax 값이 올라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특이 케이스죠. 얘는 전체적으로 지금 압력이 낮잖아요. 얘네는 다 연료 분사 타이밍에 관련된 거였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압력이 낮으니까 얘는 연료 분사 타이밍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실린더 내에 그 압축이 잘 돼야 전체적인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압축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뭐 배기 밸브가 좀 열려 있어서 누설이 되고 있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블로우 바이 같이 뭐 피스톤 링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실린더 내에 지금 압축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연료에서 또 문제를 좀 찾자면 연료 분사의 압력이 너무 낮으면 그러면 무화가 잘 되지 않겠죠? 애가 찔끔찔끔 뚝뚝뚝 하고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 이 분무를 할 때 샥 하고 부러지면서 얘네가 팡 하고 터져야 되는데 샥가 안 되고 찔끔찔끔 똑똑 떨어진다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이 잘 안 붙겠죠. 연료 분사 압력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연료 분사 압력이 너무 낮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혹은 전체적으로 압력이 낮으니까 지금 압축 압력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네. 배기 밸브에 뭐 누설이 있나? 블로우 바이 현상이 있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해기사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V 선도에서 사이클 내부의 면적은 뭘 말한다고 했죠? 우리 바나나는 그죠? 일한 양을 얘기한다고 했죠? PV 선도에서는. 그래서 일한 양 답 A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상 사이클 우리 배웠죠? 뭐 카르노 사이클. 그다음에 실제 사이클의 PV 선도를 비교한 것에서 이만큼이나 일량 효율이 차이가 난대요. 왜 그러겠어요? 현실과 이상은 다르잖아요. 그죠? 뭐 마찰 손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열 손실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고 문제를 읽어보면 열 손실? 오케이. 그다음에 실제 연소가스가 유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배기 밸브를 일찍 열기 때문이다. 좋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실제 사이클에서는 분사되는 연료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죠. 분사를 내가 얼마나 할 것이냐는 정할 수 있는 거죠. 현실과 이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 현실에서 가능한 얘는 이야기죠. 얘만 상관이 없죠. 답 4.
다음과 같은 4행정 사이클 기간의 지압선도 중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 크랭크 각도 얘기하는 거겠죠? 크랭크 각도니까 크랭크 각도는 수인 선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인 선도를 보면, 선생님이 뒤에서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지압 선도와 수인 선도의 좀 차이를 보자면, 지압 선도는 PV죠. 근데 수인 선도는 P고요. 여기는 크랭크 각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는 바로 크랭크 각도가 됩니다. 어이.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그래서 요거를 지금 판단하라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딱 보기에도 빵 하고 올라갔죠? 이거 뭐다? 디젤 노킹이다. 한꺼번에 빵 하고 터졌다. 왜? 문제 찾아보면 착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연료가 한꺼번에 착화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기서 문제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분사 시기가 너무 빠른 걸까? 혹은 느린 걸까? 생각해보세요. 디젤 로킹이 일어났다는 거는 분사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네. 분사 시기가 빠르다. 그래서 이 착화가 안 된 애들이 모여서 디젤 로킹이 일어난 거죠. 답 A. 자, 그림과 같은 이행정 사이클 기간의 PV 선도와 PT 선도에서 점선의 경우가 정상적인 연소를 나타내고 있다. 수정. 자, 다 볼게요. 지금 보시면 Pmax의 차이가 있죠? Pmax가 낮아요. 그 다음에 Pmax의 위치도 늦어요. 그럼 이거 언제일지 생각을 해보면 실린더 내에서 TDC에 있을 때 빵 하고 뿌려줘야 되는데 기름을 얘가 내려가고 있을 때 하강하고 있을 때 뿌리면 Pmax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분사 시기가 피스톤이 내려가고 있을 때 뿌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늦은 거죠. 분사 시기가 지금 느리다. 그래서 얘는 뭐 해줘야 돼요? 시기를 약간 빠르게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 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인디케이터 선도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인디케이터 선도라고 하면 결국 바나나 모양의 지압 선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 지압 선도를 통해서 Pmax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유효 압력 계산 면적계를 통해 플래니미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연료유의 착화 시기 얘 늘어뜨려서 수인 선도 가지고 우리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온도까지는 알 수 없었다. 답 A. 자, 디젤 주기관의 성능 파악을 위해 지압 선도를 이걸 그려내면 기관사의 대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2급이네요. 자, 이전의 결과와 비교해서 최고 압력 Pmax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Pmax가 떨어지면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자, 이전의 결과와 비교해서 연료 소비율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기관의 효율과 관련된 거니까. 자, 이전의 결과와 비교해서 평균 유효 압력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이가 크다면 출력을 낮춰서 다시 계산한다. 기관의 출력을 낮춘다라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뭐 배기밸브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분사 시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내가 찾아내서 Pmax 값을 다시 되돌려 놔야 되는데 출력을 낮춘다라는 거는 그냥 임시 방편인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죠. 회전수를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죠. 타이밍의 문제인데.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의 결과와 비교해 실린더유 소비율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조정을 한다. 뭐 당연한 말일 거고요. 다음 PV 선도와 실제 PV 선도가 차이나는 원인으로 마찰. 아까 3급에서도 나왔던 문제죠. 이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마찰 손실이 있으니까 맞죠. 작동 가스의 조성. 공기와 그 연료의 혼합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네의 어떤 폭발 특성도 달라지죠. 이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배기밸브를 아까 좀 더 빨리 열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맞고. 압축비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운전하면서 바뀌는 값인가요? 압축비가? 압축비는 어떻게 구했어요? 실린더 부피분의 그 압축 부피죠. 이거는 이미 엔진 설계할 때부터 정해진 거잖아요. 압축비는.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답이 4다.
네,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이 PV 선도와 수인 선도 그리고 약스프링 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Pmax 값이 왜 낮은지, 왜 높은지 그거에 따라서 연료 분사 시기가 지금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연료의 분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엔진의 압력이 다 낮으면 지금 압축이 잘 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걸 또 의심해 볼 수 있고 배기 밸브가 지금 안 닫히는 게 아닌가 혹은 블로우 바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유추들을 해낼 수 있는 멋진 기관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PV 선도라는 것이. 그리고 이 연소 상태, 연소의 네 단계를 통해서 착화 지연이나 디젤 로킹과 같이 이미 앞서 배웠던 내용들도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보겠습니다.